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관해서 공부해봐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전 세계에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중에서 어떤 유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을까요? 맞아요. 훈민정음이 있죠?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사상과 창제 원리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 동의보감 등의 조선시대 유물과 고려시대 유물인 해인사, 대장경판, 직지 등 현재까지 16개의 유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정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먼저 고려시대를 잠시 알아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속활자 직지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직지를 만들고 지킨 사람들. 네 번째는 직지와 구텐베르그 성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유물을 찾아서 등으로 공부해 보겠어요. 통일신라 말기에 후삼국으로 분리되었던 나라를 통일한 분은 태조 왕건이에요.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요. 918년에 개성을 수도로 하여 고려를 세웠지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해요. 즉, 옛 고구려 땅을 되찾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해 유민과 후삼국으로 갈라져 있던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불교를 장려했죠. 여러분, 코리아라는 이름이 고려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고려의 문화재는 나전칠기, 화문석, 청자, 불교 문화재 등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쇄술이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였어요. 8세기 신라시대 때부터 발전되어 온 인쇄술은 고려 대장경을 인쇄한 목판 인쇄술을 넘어서 하나씩 독립된 금속활자를 통해 책을 인쇄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13세기 초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 등이 발간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아요. 오늘 공부할 직지가 바로 독립된 낫자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책이 가져왔는데요. 현재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이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직지 영인본이에요. 영인본은 원본을 사진 촬영해 그것을 원판으로 복제한 책을 말해요. 직지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백운이라는 스님이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주요 부분을 가려내어 기록한 책이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직지 심체요절 혹은 직지라고 불러도 되어요. 직지 맨 뒤에 책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직지는 1377년 청주, 충청북도죠.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직지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에 관해서도 책에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석찬, 달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석찬과 달잠은 모두 백운화상의 제자예요. 특히 석찬은 백운화상의 가르침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직지를 출판하였다고 해요. 금속활자로 책을 만들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하겠죠? 직지를 출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금한 분은 바로 여기 적힌 묘덕이라는 분이에요. 이 세 분의 이름이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직지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직지는 이렇게 빨간색 실로 묶어져 있어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거의 모든 책을 이런 방법으로 묶었어요. 한문으로 여기 하라고 적힌 것은 직지가 원래 상하권 2권으로 되어 있는 중에 하권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금속활자본 직지는 하권이에요.
목판으로 찍은 직지는 상권, 화권 모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종이는 전통 한지를 만드는 당나무 종이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른쪽 여기 아래에 적힌 109번이라는 번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직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금속 활자로 찍힌 직지 학원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화실에 보존되어 있고 도서 번호가 109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지는 어떻게 프랑스로 가게 된 것일까요? 직지를 구입해서 프랑스로 가지고 간 사람은 초대 주한 프랑스 영사와 공사를 지낸 꼴랭드 플랑스예요. 1886년 조선과 프랑스. 프랑스는 한문을 읽을 때는 불란서라고 읽어요. 그래서 조선 불란서 조불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때 이후에 초대 주한 대리공사로 부임했거든요. 꼴랭드 플랑스가요. 그분이 조선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고서 및 각종 문화재를 수집했는데 그 중에 바로 직지가 포함되었던 거죠. 직지는 플랑스가 프랑스로 귀국하면서 함께 프랑스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지는 1901년 모리스 쿠랑이 저술한 조선 서지 보유판에 수록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후에 직지는 1911년 베베르라는 사람이 구입하게 되었고요. 베베르의 유언으로 1952년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서고에 깊이 숨어 있었죠. 직지를 세상에 다시 내어놓은 분이 계세요. 바로 박병선 박사님이신데요. 박병선 박사님은 역사를 전공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어요. 한국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던 것은 조선시대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인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의궤를 꼭 찾아보라는 스승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죠. 박병선 박사님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면서 197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찾아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어요.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책 전시회에 직지를 출품하여 직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렸어요. 직지가 한국을 떠난 지 거의 100년 만에 다시 직지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박병선 박사님은 직지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직지가 금속 활자를 통해 인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마침내 2001년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책을 인쇄한 나라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여러분 가슴이 참 뭉클하지 않으세요? 직지가 만들어지고 프랑스에 가 있다가 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는 과정에는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백운화상, 석천, 달잠, 묘덕, 꼴랭드 플랑스, 모리스 쿠랑, 앙리 베베르 그리고 박병선 박사님까지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역할극으로 한번 꾸며보세요. 직지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역할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직지가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책을 만든 사람들의 기록으로 알 수 있어요. 직지책 마지막에 주자인시라는 글을 적어 놓았어요. 이는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직지책을 잘 살펴보면은요, 여기 이 글자는 뒤집혀 있어요. 또한 글자의 모양이 일정치 않아요. 글자가 빠져서 나중에 작은 글씨로 글자를 끼워 넣기도 하였고 손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목판 인쇄는 글씨가 진하고 일정한 나무결과 칼자국이 보여요. 하지만 금속 활자는 인쇄가 조금 흐리고 남아있는 세 조각으로 인한 너덜이가 보이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금속 활자 기술이 매우 발전하게 되어
글자가 정교하고 더 향상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지가 박병선 박사님에 의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활자 책은 바로 독일 구텐베르그의 42행 성서로 알려져 있었어요. 구텐베르그 성서는 1455년에 인쇄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직지는 그보다 78년 앞선 1377년에 인쇄되었지요. 두 책 모두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은 같지만 종이나 인쇄 방법은 달랐어요. 직지는 당나무 종이인 한지를 손으로 눌러서 인쇄를 했고요. 구텐베르그 성서는 양피지와 같은 두꺼운 재질의 프레스 방식으로 인쇄를 했어요. 두 책 모두 인류의 문화와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했죠. 구텐베르그 인쇄술은 보통 사람들에게 지식이 보급되고 급속히 전파하게 했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금속활자 기술이 있었기에 종교개혁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금속활자는 사람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주는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직지는 금속활자본 외에도 목판본과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맞지는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불국사 3층 석탑인 석가탑에서 발견되었죠. 직지는 구텐베르그 성서보다 78년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고 했죠. 직지 외에도 구텐베르그 성서보다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된 책들이 있나요? 있어요. 바로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들인데요. 1403년에 개미자, 1420년에 경자자, 1434년에 갑인자, 1436년에 병진자, 그리고 1447년에 한글 할자 등이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했죠. 이런 것을 보아도 고려와 조선시대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의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1995년 타임지는 직지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지난 1000년 동안의 세계 최고의 발명으로 꼽았어요. 미국 라이프지는 인류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평가했고요. BBC,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이라고 극찬했어요. 그만큼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동시에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직지 상본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직지는 왜 계속 프랑스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직지 상본은 계속 찾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속히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 학원은 플랑스가 구입한 것이어서 소유권은 구입한 사람에게 있게 되지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물이 도난당하거나 밀반출되어서 잃어버린 문화유산이 많아요. 최근까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15만 6천 점 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조선 11대 임금님인 중종대왕의 왕비 문정왕후의 도장을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찾은 일이 있었어요. 왕과 왕비의 도장을 어보라고 불러요. 문정왕후 어보는 한국 전쟁 때 누군가 불법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고려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나전칠기 유물인 국화 넝쿨 무늬가 들어간 나전합도 일본에서 돌아왔어요. 문화재를 되찾고 돌려받는 일은 쉽지 않아요. 많은 노력도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죠.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돌려받기 위해 애를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재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지 않도록 사랑하고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함께 문화재 지킴이가 되어요. 이곳은 청주에 있는 고인세 박물관이에요.
1985년 발굴조사 결과 흥덕사에서 새겨진 청동 조각이 나와 흥덕사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인세 박물관은 직지가 출판된 옛 흥덕사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도 이 박물관을 꼭 한번 찾아가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에 관해 더 많이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세계기록유산의 보존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큰 상을 수여해요. 바로 유네스코 직지상이라고 해요. 이 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퀴즈를 풀어보겠어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현존하는 책 중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네, 바로 이 책 직지입니다. 두 번째 퀴즈예요. 직지는 지금 어디에 보존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보존되어 있죠? 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직지가 금속 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누구시죠? 네, 여성 서지학자인 박병선 박사님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요. 직지를 만든 때부터 프랑스에 있는 직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역할극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는요. 직지에 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니북이나 삼면책을 만들어 보아요. 세 번째,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상권을 찾는 포스터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아요. 우리가 직지 상권을 찾는 일에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금속 활자 기술을 최초로 사용한 나라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랑스러운 유물로 만나요. 안녕!